창의로운 중간고 생활의 최창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였나요? 저희 또 이재명 후보께서 서문시장을 다녀오셨는데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가 금지됐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이는 건 제가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지금까지 거의 보수의 지도자들이 다녀가는 제일 첫 번째 이런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중랑구 지역위원회에서 상인회하고 1차적으로 서문시장의 애로사항들을 먼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께서 대구를 방문해서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가지시고 서문시장에 왔습니다. 그 서문시장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사실 중당구 지역위원장으로서 혹시 시민들이 외면하면은 어떡할까 싶어서 노심초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줘서 오히려 제가 이재명 후보님께서 다칠 것 같은 그 정도의 분위기로 그런 걱정이 될 상대방이어서, 정도로.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길을 트고 이런 부분에 제가 역할을 좀 이렇게 했죠. 또 예. 이렇게 보디가드 역할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 뭐 보통 이렇게 선거운동을 물론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냉랭하지 않습니까? 예. 반응들이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뜻이죠. 예, 아니 뭐 그 중에 저 소위 말해서 이제 대구에서 이야기하는 태극기 부대 몇몇 분이 나와서 이재명 우리 후보님께 야유하는 사람도 몇몇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대다수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후보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호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북대학교를 가셨다면은 이제 대학생들이고 거의 청년일 건데 청년들을 만나봤다는 것도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 후보님 대구에 오셨을 때 네네. 전태일 상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나도 대통령과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과 이제 플래카드를 이렇게 또 예, 들고 맞습니다.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 저희 후보님이 대구에 오셨을 때 마침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에서 30 또는 40까지가 홍준표 그 예비 후보를 굉장히 더 지지를 더 했습니다. 지지를 했죠. 예. 그 윤석열은 그런 지지를 못 받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 사실 저희들도 청년들한테 많은 실망을 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루만지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하고 이재명이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저희 이재명 후보가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한국 거래소를 갔다 오셨어요. 예. 그래서 동학개미, 예. 소위 동학개미라고 해가지고 혹시 주식 투자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주식 투자할 만한 그 시간을 또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제가 그냥 관심 있는 종목에 몇 종목에 좀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 투자로. 예, 장기 투자로 네. 아주 뭐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주식 시장도 상당히 좀 많이 불안합니다. 네.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식으로 인해서 많이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시던 네네. 이재명 그 우리 후보님이 정권거래소에 다녀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가셔서 주식 시장 발전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이제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현안들을 짚고 가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데 동학개미 이제 주식시장 작년 저작년부터 하락일 때 뛰어들어서 또 마이너스일 때 또 고배를 드시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고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노후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런 투자랑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코스피가 지금 3천 무너졌죠? 네, 무너졌습니다. 예, 3천은 어제까지. 예, 3천이 무너지고 코스닥도 겨우 천을 이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도 경영학을 이제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한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고 통계를 보시고 신문을 보시고 그 매스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해야지만이 이 투자의 성률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또 요즘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 나쁘니까 투자를 한다는 그 막연한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주식으로 성공했다기보다는 주식으로 해서 실패했다. 그리고 돈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우리 후보님께서 한국거래소에 가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경험이 부족하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많다. 네. 한마디로 해서 우리 공부 좀 하고 네. 투자를 해서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재명 후보 본인 자신도 개미였고 또 깡통도 차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공부를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큰 개미가 됐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결국은 또 이런 경험들이 또 주식시장을 또 냉정하게 바라보고 또 정책을 마련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기름 부은격으로 요즘 또 이렇게 가상화폐가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무작정 가상화폐가 뭐 사기다 나쁘다라고 또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투자 손실이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될 테고 또 많은 돈들이 또 어떻게 따지면은 투자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너무 과도하게 몰리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노후 문제가 더 이렇게 불안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재명으로 인한 민주정부 사기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을 대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주택 부분입니다. 주택 부분 실질적으로 시장 경제에 맡겨지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이 주택만큼은 정부 개입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이시는데 정부 개입을 하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안보다도 투자나 투기하시는 분들이 더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처지고 이렇게 해서 법안이 여러 수십 번 더 이렇게 추가된다 하더라도 네. 결국 부동산을 못 잡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자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만큼 꼭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정감을 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이제 투자 그리고 정상적인 노후 대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은 소비의 국가지 않습니까? 저축을 안 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은 소비를 무조건 해야 되는 분들인데 그 이유를 이제 뜯어서 살펴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물론 또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가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1인당 연금을 10만 달러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만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10배 가량 되죠. 그러니까 노후에 거의 어떤 연금으로만 해도 큰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 어떤 자원을 투자하는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을 테고 분명히 아마 또 이런 이슈들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세율이 저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요. 저희들이 많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처럼 그렇게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도 좌파 빨갱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저희들한테 그 질책이 오지 않겠나 이런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궁극적으로 미국처럼 그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동산이 잡히고 또 건전하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주식이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은 미국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는 훌륭한 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연일 또 대장동 관련된 뉴스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또 얼마 전에 김만배 전 기자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구속이 기각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구속이 됐더라고요. 예. 네, 어떤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 배임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기각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게 구속이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지난번에 그 영장이 기각된 부분은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배임으로 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영장이 이제 받아들여진 이유는요. 네. 실제적으로 민간 그 파이 그러니까 민간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을 축소를 해서 네. 이익을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게 네. 되는 이 부분 배임에 대해서 적용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니까 횡령 그다음에 뇌물 이런 것도 이제 추가가 돼서 또 예전에 큰 이슈가 됐던 또 곽상도 전 의원하고 또 박영수 씨까지 이렇게 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좀 특이한 상황이 게 있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또 어떤 분은 또 영장이 기각이 됐더라고요. 예. 정민용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정민용도 사실 영장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네네. 공부 지침을 만든 혐의 네네. 그리고 절반 이상을 이익을 준 혐의 네네. 이런 부분들이 배임이라고 보고 네네.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마는 네. 이 공부 지침은 성남에서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꼭 구속을 해서 네. 수사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 상황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이제 공모 지침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그냥 공개적으로 그렇게 공모를 하는 그냥 내용인데 이 자체를 배임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사실상 무리가 있고 또 이때 또 뭐 성남시장이 계속 연루돼 있다는 주장하는 내용도 어떻게 따지면은 좀 설득력을 잃어간다는 의미에서 이 영장 기각은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정민용이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네. 지금 현재 수사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김만배, 김남국과 다른 그런 점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그 후보님과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그쪽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네, 부분이 몰고 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정민용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사실은 그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을 상징적인 보는 거죠. 의미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해석도 나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이 와중에 뭐 개인적으로 뭐 존경하는 분이긴 하지만은 또 정의당의 또 대권 후보분께서 이재명 후보 떳떳하면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 후보분께서 뭐 법조인 출신이 아닌 거는 알지만은 이게 특검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성립 요건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상식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심상정 그 후보님께서도 대선에 몇 번 이렇게 출마를 하시고 하셨지만 네. 자 특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네네. 내년 2022년에 하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공정한 수사 내용을 저희들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특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거의 6, 7개월 이상 걸리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뭐 꾸려야 되고 국회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인들을 불러야 되고 청문을 해야 되고 너무나 복잡한 상황인데 대통령 선거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은 특검으로 해서 잘못을 가리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지금 공정하게 먼저 수사에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네,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서 또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또 뭐 물론 이게 뭐 선거라는 게 이제 경쟁이고 이제 한 명만 뽑히는 뭐 그런 시스템이긴 하지만은 너무 1등만 살아남는 세상에 또 피해 의식이 아닌가. 솔직히 뭐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1등 없어지면은 마치 자기가 1등이 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좀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잘하면 된다. 내 스스로가 고수가 되고 내 스스로가 잘하면은 된다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옆전에 네. 제가 그 노회찬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 네. 예, 그 노회찬 영화를 보고 그 노회찬 전 의원님께서 추가하시고자 했던 그런 내용도 제가 좀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심상정 후보님께서 노회찬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권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 또 대장동 관련해서 사실 또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은 뭐 구속 수사하고 뭐 벌 받고 뭐 이런 거 다 뭐 좋지만은 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데 또 저희 또 민주당에서 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또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요. 네. 도시 개발에 관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지분을 제한하고 이행률도 제한하고 이런 하는 부분들이 그 전에는 있었었는데 네. 이 시대를 거치면서 이것들이 뭐 20%에서 25%또 거기에서 또 50%또 감면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채 10%도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민주당에서는 개발이익 환수법을 10에서 20%에 되었던 걸 50%로 복구하는 거죠. 예, 환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네. 그죠? 복구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이익률도 원래 정해졌던 이익률로 제한을 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 자체를 이제 다시 공상복구하는 그런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달이고 2021년이 이제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인가 살펴봤는데 저희가 원래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어떤 규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뭐 사실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 내용은 일단 생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저희들 이제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여기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예. 여기 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소득 그 수준별로 차등화해서 네. 최대 50%에서 네. 되어 있는 걸 지금 이제 80% 네.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네. 연간 1인당 지원 한도를 2천만 원 지금 수준인데 이게 3천만 원 한도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더 폭넓게 또 더 많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몰랐는데 저희가 외식업소나 배달 앱으로 2만 원 이상씩 4번 결제를 하면은 그게 다음 달 카드사나 이렇게 지역 화폐로 만 원이 환급되거나 아니면 청구 할인되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게 11월 12일 날 끝났는데 요게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지금 솔직히 뭐 저도 잘 몰랐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시킨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생소하고요. 네. 제가 직거래하는 걸 좋아하고 바로 전화해서 말씀 나누는 뭐 걸 그런 좋아하시네요. 부분인데 네. 요게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다시 그 예산을 만들어서 네네. 11월 10일 다음 주 되겠죠. 네네. 예, 지금부터 다시 시행된다고 이렇게 하니 우리 그 소상공인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을 주시고요. 좋은 음식들 많이 주문을 하셔서 네. 또 가족과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저희가 또 뭐 배달비 이렇게 있는데 뭐 2만 원 이상 시키면 배달비가 없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또 이것도 이제 요 또 지원 사업 때문에 또 한 16,000원인데 또 꿈만두 한 개 더 시키셔서 2만 원 채우시고 뭐 이런 일들이 또 생길 것 같네요. 예. 네, 또 푸짐하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서로 좋은 일이고 이렇게 하고 가니까 예,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인데 되게 또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무화하는 건데 여기 임금 구성 항목, 상정 방식, 공제 내역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영세한 어떤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람 한 명 쓰는 것도 버겁고 또 게다가 이런 부분들까지 또 추가가 되게 되면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런 고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또 같이 고용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일을 하는데 또 삶을 꾸려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터전이고 또 이런 것들을 투명화하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예전 회사 다닐 때 퇴직금 산정 기준이 사실 제가 책정한 거랑 또 사측에서 책정한 거랑 약간 달라서 뭐 큰 문제까지 아니어도 좀 이렇게 불미스러웠던 일들이 사실 있었는데 고용을 단순하게 그 노동력을 시간과 비용으로서 이제 교환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은 안 된다. 한 사람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추구권, 그리고 사람답게 살 권리 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이 맞춰 나가면 분명히 또
근로 환경이 개선되면은 질도 향상이 질이 되는 거죠. 노동의 질이 충분히 향상이 되고 기업의 어떤 그런 발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문시장이 저희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 후보님이 서문시장에 도착했을 때 주변의 상인들이나 또 상인들의 이제 거부라든지 또는 아니면은 우리 후보님을 지지해주는 인원이 없으면 어쩔까 지역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오히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혹시 사고가 발생될 것 같아서 제가 장례 정리를 하는 과정이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후보님과 만나고 또 이렇게 악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보장을 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서 혹시 제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거나 또는 불쾌하게 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장례 질서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뭐 처음이나 지금이나 어색한 거는 매 한 가지고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